이번에는 국제부 뉴스룸 연결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지구촌 소식 정리해 볼게요.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먼저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는 월드컵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36년 만에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을 했는데요. 팬심이라고 하면 뭐 전 세계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아르헨티나 축구팬과 관련한 많은 얘기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오늘 아침 국제부가요 가장 많이 수신한 화면,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화면은 바로 월드컵 소식입니다. 예. 특히 말씀하신 아르헨티나 팬과 관련한 많은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뒷얘기 가운데 징크스와 관련한 얘기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징크스와 관련한 소식 많이 들어오는 거는 아르헨티나가 전승우승이 아니라 바로 첫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해서 아마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아르헨티나 팬들은 첫 패배에 대한 경기 내용 분석보다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졌다, 그런 반성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르헨티나 팬은요, 첫 경기에 리오넬 메시 유니폼을 입고 응원을 했는데 졌다. 혹시나 해서 2차전인 멕시코와 경기 때부터는 앞뒤를 뒤집어서 입었는데 이기더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뒤집어 입었더니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면서 이번 우승에 자신의 노력이 한몫했다면서 목소리 높였습니다. 또 어떤 팬은 여성 팬인데요. 멕시코 경기 때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 화장실을 가지 않았더니 이기더라. 그래서 그 나머지 경기는 경기 중간에 화장실을 가지 않았고요. 결승전 역시도 승부차기가 끝날 때까지 화장실을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여성 팬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첫 경기를 남자친구와 봤더니 졌다. 그런데 두 번째 경기는 이혼한 전 남편과 술집에서 경기를 봤더니 이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월드컵 승리를 위해서 결승까지 모든 경기를 이혼한 전 남편과 같은 술집도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응원했다고 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참 문화가 달라서 낯설면서도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자, 월드컵 결승전에 앞서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좀 우크라이나를 응원해달라 이런 영상 메시지를 틀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피파가 거절했다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실이 있다고 CNN에 직접 제보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승전에 맞춰서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찾기 위한 노력 좀 지지해달라, 그런 영상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달을 했고, 개최국 카타르는 그런 영상 상영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파가 관련 내용이 너무 정치적이다, 그런 이유를 들면서 이를 틀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피파가 세계인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월드컵의 정신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했습니다. 예,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본격적인 겨울이 되면 공방은 좀 잦아질 거라는 예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에 우크라이나 상황이요, 더 걱정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주말에 세계는 마지막 월드컵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전장에는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친러시아 세력 거점을 집중 공격을 했어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측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말에만 모두 28차례에 걸쳐서 포탄 133발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많은 민간인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다연장 로켓 발사기가 동원이 됐는데 그 바람에 주택도 세 채 무너지고요, 민간 건물 4채가 부서졌다는 그런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국경 근처에 있는 벨고로드 지역까지 포격을 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주말 공격을 먼저 시작한 건 러시아였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격을 하기 바로 전에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비롯해서 중부에 있는 여러 도시들, 또 특히 남부에 있는 해손 집중 공격했습니다. 적어도 76발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는 게 우크라이나 주장인데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난 5일에 우크라이나 전역에 한 70여 발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아마 최대 규모의 공격이 될 겁니다. 예.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을 자신들이 받아서 발전소, 변전소, 적어도 그런 9개 에너지 시설이 파괴됐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또 러시아군이 말씀드린 대로 헤르손 일대에 대한 로켓 공격, 박격 공격, 또 탱크 등을 이용해서 무려 54건가량의 포격을 해서요, 3명 숨지고 6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도 미국에서는 크고 작은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미국 공항에서 총기를 들고 비행기를 타려다가 적발된 건수 역시 올해 가장 많았다고 하죠. 미국 교통안전청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요. 그 걸린 총기들이 6,300정이나 됐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요. 그렇게 적발한 총기 10정 가운데 9정이 장전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지난해 5,970정을 적발을 했어요. 그때 미국이 한 얘기가 뭐 사상 최대의 적발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기록을 또 깬 거죠. 물론 미국은 총기를 들고 타는 것만 금지하고요. 화물칸에다가 총기를 실는 거는 아직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뉴질랜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금 뉴질랜드 총리는요 여성 정치인입니다. 저신다 아던입니다. 지난 2017년에 37살의 나이에 총리가 돼서요 매우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위기가 왔어요. 국회에서요 지금 바로 저 화면인데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서요 야당인 행동당의 데이비드 시모라는 야당 행동당 대표입니다. 이 사람의 거만한 멍청이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에 생방송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가운데는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분들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총리는요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지쳤을 때 뉴질랜드 국민에게 항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친절합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총리의 이번 내로남불 사건이 정권 교체로 이어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뉴질랜드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 제일 먼저 화면에 나온 그 멍청이란 그 소리를 들은 그 야당 지도자인데요. 그 소리 듣고도 이후 공식 행사에서 아던 총리를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걸 넘어서요. 멍청이 발언이 담긴 의사록 4번 액자에 담아서 아던 총리와 함께 서명해서 경매에 넘겼고요. 또 거기에서 수익금 나오면요. 또 암 관련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뉴스룸입니다.